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31 산모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 22주 차고요. 불과 이틀 전에 겪은 저의 심호흡의 실화를 바로 공유해보고자 해요.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했던 터라 저는 주변에 임신을 해본 지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연애만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임신이 빨리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인터넷 검색과 회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해서는 막 겨우 정보를 수집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올 초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임신을 하기 전이나 후에나 꾸준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직장인지라 막달쯤부터 애를 낳고서 바로 휴직계를 내고서는 육아에만 집중을 할 계획도 세워놨었고요. 나름 초보 엄마이긴 하지만 정말 여기저기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또 배워가면서 출산의 나날들을 미리 준비해가고 있었어요. 동갑내기인 남편이랑 함께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을 잘 해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딴지를 거는 시모 때문에 저 진짜 얼마 전 저 세상 갈 뻔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사이가 엄청 안 좋으세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다녀오고서 시댁에 찾아왔던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선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바람에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었고요. 그 후 바로 추석이 있었는데 두 분이 사소한 말 몇 마디에 서로 말꼬리를 잡다가 싸움이 커진 바람에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얻고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살벌하다 못해 싸움의 원인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바람에 저도 당연히 싸움을 말리려고 해봤고 이게 다 별일이 아닌 거니 둘 다 화를 빨리 풀라는 식으로 진정을 시키려고도 해봤는데요. 저는 말린다고 욕을 잔뜩 얻어먹기만 하고선 아무 중재도 하지 못했어요. 중재를 시키는 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는지 저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말리는 거야 라는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참 싸움 한번 살벌하게 유치하게 하는 집안이구나 싶었죠. 다행히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며 자란 사람이어서 저와는 싸움을 할 일을 만들지도 않고 또 키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늘 저희 부부 주변을 맴도는 시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버거웠습니다. 저나 남편이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평일 대낮엔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누구 하나 휴가를 내고서 집에서 쉬지를 않는 이상 평일 주 5일은 늘상 집이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거 알아채신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시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희 집에 들어와 피신을 하고 싶다며 집 비번을 대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순순히 비번을 알려줄 줄 아셨는지 남편도 아닌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는 네 시아버지랑 나 진짜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내가 오죽하면 또 집을 나왔겠냐. 잔말 말고 네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내가 잠깐 들어가서 피신 좀 하고 있다가 때 되면 니들 퇴근하기 전에 나갈게. 라고 부탁을 하셨죠. 부탁이었는지 명령이었는지 말투는 늘 한결같이 짜증이 섞여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도 없는 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온다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며 대답을 회피했고 이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집 비번을 알려달라 하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안 그럼 나랑도 오늘 대판 싸워야 할 거라면서 말이죠. 다행히 남편은 바로 제 말을 알아듣고서는 또 싸우셨대? 아, 알겠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집 비밀번호를 받지 못한 채 더는 소식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끝이 아니었고 또 싸우기라도 하면 저희 부부 중 누구에게든 수시로 전화를 해오셨고 언젠가부터는 며느리인 저에게 집착을 하듯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평생을 자기에게 무심하게 굴었던 친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인 저한테서라도 억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는 듯 말입니다.
전 그저 남편이랑 결혼해서 처녀적과 다름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공짜로 딸 하나를 얻었다는 듯이 굴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시거나 선물 한번 제대로 해주며 친해져 볼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부싸움 후에 시아버지 욕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무조건 저를 찾으셨습니다. 자신을 맡겨놓은 짐짝인 마냥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받아가셨네요. 겨우 버티면서 비방을 안 알려드리려고 있었는데 설날이었나? 새해 아침이었나? 자식 며느리가 하나같이 시애미를 무시한다며 얼마나 난리를 피우셨는지 결국 또 집을 나가려고까지 하시면서 시아버지와의 싸움으로 번지는가 싶어서 제가 그만 좀 싸우세요들! 라고 외치며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설마 시어머니가 진짜 그 비번을 찍고서 우리 집에 오실까 싶었는데 정말 오시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출근 후 사이 시아버지랑 싸우시던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쁘시던 혼자서 유유히 저희 집을 들어오셨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누군가 내 물건에 손을 댄 것을 눈치채자마자 저는 얼마나 지랄발광 똥을 싸며 남편한테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오라고 했다고 진짜 와서는 내 물건에 손을 대냐고 하면서 말이죠. 부모가 잘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자식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자식 부부까지 평생을 싸우게 만들 작정이냐면서요. 그러자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이 괜시리 느껴진 건지 바로 비번을 바꿔버리고는 또 보란듯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잠수 말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덜하고 살겠다고 작정을 한 채로 살았어요. 바꾼 비번을 당장 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을 때에는 눈치껏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고 아예 바쁘다면서 선수를 치고서는 시어머니 말씀을 잘라먹고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집안에 사람 하나를 들어오고 말고 하는 문제를 왜 내 멋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아무쪼록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눈치껏 연락을 그만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 하던 대로 연락을 피하고 살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명절에 시댁을 가게 되면 긴장을 잔뜩 하고 갔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또 말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던 바람에 저희 부부는 조용히 자리만 지키다가 오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알아서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려고 하셨는지라 저희 부부는 정말 그 꼴을 다 지켜보면서 한숨만 쉬다가 명절을 끝냈어요. 참 대단한 집구석이었죠. 이런 집에서 그나마 순둥이처럼 큰 남편이 기적 같아 보였을 지경이었네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어요. 기다려온 아이였기에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았고요. 남편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오만 축하와 설레는 덕담을 전해드리면서 기분 좋은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밤마다 뱃속아이를 향해 책도 읽어주었고 저는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보려고 부부가 잘 지내면서 아이 태교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 초부터 시어머니가 이런 저희를 향해서 유난 떨지 말라는 소리를 참 잘도 해대셨습니다. 제 태교를 위해서 시부모님은 잘 안 보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카톡을 통해서나 직접 주말에 집을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본인 얼굴을 비추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태어날 손주의 할머니가 자신인데 자신도 미리미리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정을 붙여야 하지 않겠냐는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거나 카톡을 통해 안부 대화를 나누게 되기라도 하면 늘 시어머니는 끝부분에 불만을 한가득 머금은 채 쓴소리를 하셨어요. 부부가 친하게 잘 지내는 모습 자체가 많이 낯설고 또 질투가 나시는 건지 저희 부부가 같이 재배를 바라보고 있기라도 하면 유난도 좀 정도껏 떨어야 예뻐 보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무안을 주려 하셨고요.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제 카톡 사진도 감시를 하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이랑 둘이서 서서 찍은 사진 하나를 생각 없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누가 보면 이 세상에서 너 혼자만 임신을 한 줄 알겠다. 유나 그만 떨고 사진 내려라. 꼴 보기 싫어서 이제는 카톡에 들어오기도 싫어진다. 라고 하면서 당장 프로필 사진을 지우라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꼴 보기가 싫고 어느 사진이 왜 임신한 유세를 떠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늘 유난 떨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서 혼을 내셨어요. 제 뱃속 아이는 당신의 손주가 될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매정한 표현은 참 잘도 하면서 며느리 마음을 속삭이게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였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자꾸 뭉치고 땡기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속이 불편해서 신경이 곤두서는 바람에 응급실을 2번이나 간 적이 있었어요. 2번 다 다행히 약 먹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좀 누워있다가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매번 저는 아이를 잊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신 22주 차였던 이틀 전 제가 아침부터 계속 배가 땡기고 뭉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회사를 못 나간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불안했고 새벽부터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최대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한참을 있다가 남편한테서 간간히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받아가며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저 혼자 집에 내버려두기 불안하다면서 피치 못해 시어머니를 부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았지만 저도 당장은 제 뱃속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딱 저는 2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 2시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 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구급차를 타고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이 되어버렸죠.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간병하러 온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들어올 적부터 오만 토정을 다 부린 채로 들어와서는 문 열어주는 저를 보자마자 멀쩡하게 걸어서 문은 열어주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고서 겨우 제 침대 위에 돌아가 누우려는 저한테 어딜 누워? 넌 내가 왔는데 차 한 잔 내주지도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니? 라고 하면서 앙칼지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애 떨어지는 기분이었고요. 어머님, 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어머님은 그래, 네 몸이 많이 안 좋겠지. 쉬어라, 네 멋대로 라고 하면서 저를 비아냥대셨죠. 침대에 쉬려고 눕는 저는 눈치가 한가득이었고 뭘 해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밖에서 계속 저를 싫어하는 듯한 티를 내며 입 밖으로 짜증 섞인 말과 함께 물건을 틱틱 던져가며 소리를 내셨고 제 정신은 정말 환장할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니 어머님이 그래도 집 올 일은 보고 싶은가 보네 라고 또 비아냥을 대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CM한테 할 도리를 열심히 하고 살았으면 지금 네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리가 있겠냐? 다 네 엿보인 거다. 그러니까 아파도 그러려니 하고 다음부터는 아파도 회사는 꼬박꼬박 출근해서 돈이라도 벌어와라. 네 남편이 어찌나 유난을 떨면서 네 걱정을 하던지 나 원참 회사에 돈 벌러 간 애가 마누라 걱정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 되겠냐? 네가 마누라면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어머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단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머님으로 인해 복통까지 호소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화딱지도 나고 열불이 났는데 어머님은 자신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한 표정을 지어가면서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혼을 단단히 내주겠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식은땀도 흘렀고 머릿속에선 두통도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배에서는 애가 움직이는 건지 자꾸만 태동이 느껴지려 하는데 배가 너무 땡겨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결국 이러다가 진짜로 나나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바로 제 손으로 직접 핸드폰을 켜서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혼자서 들것에 들려 응급실에 갔어요. 저 혼자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배 땡김이 너무 심해졌고 배 아래랑 자궁 쪽에 통증이 느껴져서는 겁이 난다고 혼자 울다가 거의 혼절을 하다시피 했어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수축 검사하고 당직 선생님께 자궁 수축이 보인다면서 서둘러서 자궁경부를 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저는 조산기가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아직 임신 22주라서 애를 낳으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러다가 조산이 되거나 계속 장기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담한 말들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뭐 그게 당연히 병원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말이긴 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 듣게 되니 정말 온몸이 경직될 만큼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껏 내가 품어왔던 내 자식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절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죠. 결국 저는 혼자서 병원에 실려와 놓고서는 도저히 겁나서 안 되겠다며 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일을 하다가 저를 보려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줬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끝내 제가 실려온 병원에 오거나 연락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본인은 쏙 빠진 채로 남일 구경하듯이 모른 척을 하고 계셨네요. 제 몸은 검사를 받아보니 자궁이 거의 2cm가 다 되도록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보면서 수축을 잡아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아예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한 채로 약 먹고 검사를 받길 반복했어요. 다행히 검사를 받고 약도 먹고 휴식을 취해놓고 나니 배 땡김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조산기까지 보이는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확인도 받게 되었죠.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살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울면서 쏟을 눈물을 그날 다 쏟아냈었네요. 그럼에도 저는 하루 더 입원을 했었어요. 만약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약을 계속 써보면 입원을 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오늘 이 사연을 쓰는 날 오전까지도 입원을 쭉 했다가 막 퇴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먹던 약이 있었는데 그게 부작용으로 심박수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입원한 동안부터 시작해서 퇴원하고 나서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었고요. 손까지 떨리는 상태로 퇴원을 하고서는 집에 왔어요. 다행히 배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심적으로는 이미 많이 불안하고 힘든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대요. 제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되었다면서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와는 달리 두 손을 모아서는 너 괜찮냐? 하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 어머님의 손이 제 등에 닿자마자 어딜 만져요? 라고 발악을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집에 와서 저한테 했던 그 말들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잃을 뻔하고 제 손으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간 걸 잊으셨어요? 미안하셨으면 그때 병원까지 따라오셨어야죠. 병원으로 모습 한번 비추지를 않더니 아직까지 내 집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산하는 날에는 어머니 진짜 제 손으로 가만 안 놔둬요. 얘가 무사히 태어나더라도 어머님은 제가 내 새끼한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배 아픈 게 다 제 업보라고 하셨죠? 어머님도 어디 한번 어머님이 뿌린 업보대로 살아보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정색을 하며 내 앞에 얼굴을 보이지도 말라고 혐오스럽단 말까지 써가면서 소리를 치니 어머님도 슬슬 제가 짜증이 난 건지 아니 얘는 진짜 왜 이렇게 성격이 칠할맞니?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해도 난리고 좋은 말을 해줘도 난리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어머님은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와서는 덕담 한번 하겠다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임산부 며느리한테 업보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평소에 시모를 극진히 모시고 살아야 애가 잘 큰다는 식으로요. 그러니 저도 시모와는 더 이상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제 몸을 이끌고서 시모한테 갔어요. 나가라는데 좀 그냥 가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진짜 상종 못할 어른이네 이 아줌마. 당신 뭐하고 서 있어? 나 얘 잃을 뻔한 꼴을 또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시모의 등을 제 손으로 떠밀다가 발로 차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도와서 빨리 제 몸 상태를 진정시켜야겠다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훈계를 한다면서 너 마음을 그렇게 쓰면 업보로 받는다니까 라면서 잔소리를 하셨는데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마음 그렇게 쓰면서 당신 며느리 괴롭힌 거 늙어서 업보로 받으실 거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하나뿐인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평생 안 보고 모른 척하면서 방치하고 살 거니까요. 손주 재롱도 못 보고 살 텐데 그것도 다 어머님이 뿌린 대가로 받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잔뜩 약 올렸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는지라 일부러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소리를 질러댔고요. 가락을 하며 안 나가려 하는 시어머니가 쫓겨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침 한 번 뱉어주려다가 뱃속 아기가 저한테서 더러운 걸 배울까 싶어서 겨우 참았고요.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저도 겨우 진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신이라는 게 워낙 복불복이고 아이가 잘 커가다가도 언제 어떻게 조산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픈 저를 보살피러 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잔소리하고 못다한 훈계질을 하면서 약을 올리려 하는 걸 보니 저도 정말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결국 복통까지 호소를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요.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었고 내가 내 기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바람에 아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평상시에 아버지랑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더니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바람에 사이가 좋은 아들 부부한테 질투가 나신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은근히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같이 아이를 낳아본 엄마로서 시어머니를 볼 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임산부한테 함부로 업보 어쩌고 하는 말을 짓거린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고 악담을 퍼부으셨던 건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한테서 쫓겨난 시어머님이 뭐 하나 깨달음이라도 얻으셨기를 바라며 혹시나 이 사연을 어머님이 읽으신다면 꼭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당신 업보나 잘 챙기고 사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